드디어 약물 부작용. 혼자 있는 시간을 좋아했다. 방에 누워서 책 읽고 사색하는 시간, 산책하는 시간, 버스나 지하철 안에서 음악 듣는 시간, 낮잠 시간, 내가 제일 사랑하는 시간이었다. 그런데 지난 2주간 지루함이라는 단어가 일상을 짙게 채웠다. 회사에서의 시간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적은 처음이었다. 어떤 것에도 집중할 수가 없었고 가만히 앉아있는 자체가 힘들었다. 결국 금요일에 반차를 썼다. 하지만 반차를 쓰고 집에 있는데도 불안과 초조, 지루함을 참을 수 없었다. 그때야 약물 부작용이 아닐까 의심했고 병원을 찾고 나서야 부작용 증상의 맞음을 확인했다. 허탈했다. 약은 정좌불능이라는 부작용을 가져왔다. 정좌불능이란 착석불능이라는 뜻으로 가만히 앉은 채로 있을 수 없는 상태를 가리킨다. 서거나 앉거나 제자리 걸음을 하며 정신안정제 사용 중에 종종 볼 수 있는 부작용이라고 한다. 나, 약에 내성이 생기나요? 선생님, 내성이 생기는 약도 있어요. 지금 내성이 나타날 시기인가요? 원래 약을 먹으면 나른해지면서 안정되는 걸 느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초조함이 계속돼요. 저는 그걸 지루함이라고 생각했고요. 일단 회사 일에 집중하지 못한 지가 한 달 정도 됐고 무언가를 계속하지 않으면 지루함을 견딜 수가 없어요. 버스 타고 이동하는 30분도요. 이거 부작용 증상인가요? 네, 부작용이네요. 지난번에 늘렸던 약 때문인 것 같아요. 가만히 앉아있는 게 힘들다는 거죠? 너무 힘들어요. 너무, 너무, 너무. 전화를 하시지 그랬어요. 지금 일하기 싫으니까 지루함을 쉽게 느끼는구나 했는데 불현듯 부작용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난번에 반알로 드시다가 한 알로 늘린 약 때문인 것 같은데요. 너무 힘들어요. 누워서 잘 때는 괜찮았나요? 취침약이나 술을 마시지 않으면 초조함과 지루함이 계속돼서 잠을 못 자요. 그리고 잠들면 쉽게 깨고 미칠 것 같아요. 술 취하면 좀 자요. 술에 들어있는 알코올 성분이 그 약의 부작용을 좀 낮춰주거든요. 저는 술이나 약에 의존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힘드셨겠네요. 힘들었어요. 우울한 거와는 좀 달랐어요. 저는 인지하는 게 느린 것 같아요. 그리고 약을 먹기 시작한 후로 낮잠을 못 자요. 잔다고 해도 이게 잠인지 현실인지 구분 안 될 정도로 얕은 잠을 자요. 지금 약 하나 드릴게요. 감정적으로는 어땠어요? 예민했어요. 예민할 수밖에 없죠. 운동은 좀 하셨어요? 아니요, 안 했어요. 그냥 회사 끝나고 집에 걸어갔어요. 그땐 조금 후련했고요. 회사에 있을 때도 자꾸 밖으로 나갔어요. 이런 부작용이 있다고 왜 말씀 안 하신 거죠? 그게 원래 썼던 약이거든요. 그 약을 조금 올린 거라 일반적으로는 부작용이 나타나기 힘들어요. 아침 저녁으로 부작용을 막아주는 약을 처방하고 있었고요. 아침 약을 먹으면 그 순간에는 조금 낫지 않던가요? 네, 근데 졸렸어요. 진짜 엄청 힘들었어요. 일기에도 이런 이야기밖에 없어요. 초조하고 불안함을 참을 수 없다.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했나요? 처음에는 활동적인 사람이 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혼자 있는 시간을 간절히 원할 때도 막상 혼자 있으면 잠깐 편하고 지루함이 계속됐어요. 쉽게 마음이 뾰족해지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지 않았어요. 몸이 안 좋으니까 예민해졌을 거예요. 2주 전에 오셨을 때 틀에 박힌 생각에 몰입하는 걸 방지하고자 약을 늘린 건데 몸이 못 받아들일 줄 몰랐어요. 조정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죠. 약을 먹지 않으면 초조한 게 확 느껴지니까 계속 이렇게 약을 먹어야 하나 하는 불안감에 시달렸어요. 지금 약을 드신 지 3개월이 조금 넘었네요. 보통 치료 기간은 증상에 따라 다르지만 힘들었던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치료 기간도 짧아져요. 조금은 길게 생각하시는 게 어떨까요? 네. 저는 매번 똑같은 문제를 이야기하고 선생님도 늘 같은 답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제 성향이 바뀌지 않으니까 똑같은 문제가 계속되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게 되게 중요해요. 지금까지는 나도 모르게 했던 행동인데 내가 늘 비슷한 선택을 하는구나를 인지했다는 것 자체가 치료죠. 중간이 없는 흑백 논리는 계속해서 나온 문제잖아요. 그래서 중간의 선택을 하고 싶었어요. 싸운 친구와 파괴적으로 관계를 끝내기도 싫었고요. 그래서 친구한테 제 상황을 다 이야기했죠. 네가 나를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나는 너무 극단적이라서 너를 이해하거나 관계를 끊는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었다고요. 그 이야기를 다 털어놓으니까 마음이 편했고 친구와도 잘 풀어냈어요.
좋네요. 아마 지금까지는 맺지 못했던 관계일지도 몰라요. 이렇게 행동했을 때 자유로움이 늘어가고 서로 책임도 나누어 가질 수 있고요. 용기를 내서 말하고 풀어냈다는 건 굉장히 좋게 생각해야 해요. 지금까지 벌어진 일들은 다 약 때문이라고 치부해도 좋을 것 같고요. 마음이 놓여요. 일도 하나도 안 했어요. 진짜 끔찍한 부작용인 것 같아요. 용어로 하면 정좌불능이라고 해요. 정좌불능 대박. 그 와중에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무언가를 분주하게 했거든요. 제가 마케터인데 편집자가 되고 싶어서 편집자 강의를 듣기 시작했어요. 가능했어요. 힘들었어요. 듣기 전에 늘 술을 마셔서 가능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도 재미를 느꼈던 건 책을 기획하는 일이에요. 기획서를 3장 썼는데 재미있었어요. 제가 쓸 책도 기획하고 있거든요. 이것들은 조금 위안이 됐어요. 혹시 문신한 것도 부작용의 영향인가요? 잘 모르겠어요. 계획대로 하긴 했는데 그냥 해버리고 싶다고 생각하긴 했어요. 한쪽 팔에만 했네요. 네. 사랑을 확인할 땐 주로 어떤 방식을 쓰나요? 불안하다고 말해요. 나 좋아? 라던가 잘 모르겠어. 불안해. 이런 식으로 표출해요. 그래도 표현하긴 하네요. 약이 마음 상태와 몸 상태에 크게 영향을 끼쳤을 거예요. 작은 의미라도. 지금까지는 나도 모르게 했던 행동인데 내가 늘 비슷한 선택을 하는구나를 인지했다는 것 자체가 치료죠. 늘 고통이나 불편을 유난으로 여겼다. 고통 앞에서도 자기 검열이 이루어졌다. 내가 고통을 오롯이 실감하면서도 남들의 눈부터 신경 썼다. 사실 참을 수 있을 정도인데 유난 떠는 것처럼 비치는 게 싫었다. 부끄러웠다. 그래서 부작용 증상조차도 뒤늦게 깨달았다. 나는 늘 스스로 불행하다고 여기고 그게 자기 연민이라는 것도 잘 알지만 오늘은 나를 달래주고 싶다. 아파도 아프다고 말하지 못하는, 느끼지 못하는, 그래서 몸과 정신이 다양한 방식으로 비명을 지르고 나서야 깨닫는, 아프다는 명백한 사실도 내 탓으로 만들어버리는 나 자신을. 나는 나에게 늘 관역이다. 상대에게 달려든데도 찔리는 건 결국 내 목. 그래서 남을 할킬수록 나는 더 큰 상처를 입는다. 그렇지만 어쨌든 내 세계의 중간 지점을 만드는 시도도 하고 부작용 증세도 깨달았으니 의미 있는 한 주.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잘 자요.